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완연한 봄 기운이 막 물씬물씬 올라오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모쪼록 봄맞이 잘 하고 계시기를 이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 앞에 보시는 이 책,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책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외국의 문화를 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었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문화나 혹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혹은 한국인들이 주로 등장하는 콘텐츠도 외국에서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주고 있죠. 2000년대에 일본의 배틀로얄 신드롬, 아마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특히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모르실 수가 없을 겁니다. 배틀로얄 신드롬이 2020년 우리나라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형태로 부활할 거라고는 사실 아무도 그때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199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있었던 보이그룹 또 걸그룹 문화와 2000년대 일본의 아이돌 육성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저렇게 뒤섞여가지고 나온 결과물이 2020년대에 BTS와 블랙핑크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에게 이런 표현 좀 쓰는 건 좀 그렇지만 엄청난 상품으로 탄생했죠. 1990년대나 2000년대에 과연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그때 미래를 내다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라 믿습니다. 자,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런 혼합의 흐름에 저항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의 문화를 중국 것으로 소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죠. 또 미국은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배척할 것이라고 되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적도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이 서남아시아계 흔히 무슬림으로 분류되는 난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던 유럽연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에 대해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한다. 약간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 그다지 마뜩찮은 모습이긴 합니다. 또 외국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이 중국 동포와 중국인들, 또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인 규모가 다소 작은 국가의 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차별하는 문화가 이제 만연해 있다는 거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죠. 자, 이렇게 이제 문화의 교차와 배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철학자들은 대체로 세계 시민주의에 그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람직한 세계 시민주의적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해 왔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그 논의의 어떤 중간 결산과도 비슷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가나 부족장 가문 출신의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인류 대학에서 철학과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콰메 앤서니 에피아의 세계시민주의는 어떤지 한번 이 책 에피아의 세계시민주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작가의 이력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좀 독특합니다. 아버지는 가나의 유력 가문 출신이고 어머니는 영국인, 그리고 콰메 앤터니 에피아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뭐 미국에서도 대단히 손꼽히는 업적을 남긴 철학자이면서
본인 스스로의 학문적인 어떤 이력은 주로 영국에서 쌓아온, 그러니까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지금은 그 뉴욕에 있는 뉴욕 대학 NYU에서 철학과와 법학과의 이제 석자 교수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참 그 이력이 되게 독특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세계 시민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가나에서 살 때에 내 삼촌들은 나의 조카들은 혹은 뭐 나의 사촌들이랑 나는 어떤 식으로 지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뭐 다소 우리 이제 특히나 아프리카 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접하기엔 약간 낯설지만 뭐 그런 걸 이제 그런 낯선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독서라고 하는 활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의 독특한 이력만큼이나 우리에게 좀 신선하고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전달해주는 그런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꼼꼼하게 책을 읽으신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을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제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짚어볼 텐데, 책은 이제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볼 만한 혹은 생각해볼 만한 다양한 이슈 혹은 그 당면한 과제들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럼 뭐 어쨌든 세계 시민주의가 뭔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세계 시민주의는 영어로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자신이 특정한 공동체에 소속돼 있지 않다는 것을 표방하는 이념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되게 비꼬는 말이었다고 해요. 이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는 말은 우주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코스모스하고 시민을 뜻하는 이 폴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코스모폴리테스가 되는 건데, 이 단어를 처음 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집단인 견유학파의 철학자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니들은 겨우 뭐 10만 명, 뭐 10,000명, 100명 정도 단위의 굉장히 조그만 공동체에 소속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막 주장을 하지, 나는 우주의 시민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쓴 단어라고 하네요. 사실 그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굉장히 올바르지 못한 어떤 행동 양식 패턴에 대한 비난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이 말이 이제 기독교적인 사고 방식이 유럽에 자리 잡으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도시, 시티 오브 갓에 소속된 시민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다가,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합리적인 자세를 갖고 그 어떤 편견에 물들지 않는 자세, 그러니까 문화로부터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런 자세를 뜻하는 말로 이제 그 의미가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시대에 와서는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 때문에 이젠 정말 명실상부하게 지구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가 정말로 지녀야 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그 의미가 변화해 왔습니다. 뭐 이 책 안에서는 좀 그런 농담도 해요. 뭐 청취자 여러분, 특히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이시라면은 그 여성 잡지 중에 꽤 유명한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잡지가 있잖아요. 예, 저도 자주 보는데, 이제 그래서 자기 책 제목을 이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쓰면서 코스모폴리탄 잡지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내 책에는 사진이 나오지 않는다. 막 이런 농담도 하는데, 네, 이제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모폴리스라고 하는 이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는 이 태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소속된 소규모 집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앤토니 에피아의 주장은 인간은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놓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공동체에서 자라나면서 인간이 되는 방법을 배웁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배우고, 그 뒤에는 학교에서 배우고, 뭐 학교가 아닌 뭐 또래 집단으로부터도 배우고, 그 뒤에는
자라나서 어른이 된 뒤에는 뭐 회사, 동호회 이런 데에서 특정한 문화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게 곧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현실적인 인간에게 주어지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소속된 공동체가 없는 존재는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우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그만 집단에서 출발해야만, 그리고 거기서 존중하는 행동 양식들을 몸에 익혀야만 우리가 인간이라는 상태로 혹은 지위로 올라설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앤토니 에피아가 이 책 전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인데, 근데 이런 기본적인 어떤 인간에게 주어진 제약 때문에 두 가지 태도가 생겨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굉장히 좁은 시선을 갖고서 자기가 속한 집단의 행동 양식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약간 나도 너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내가 속한 집단의 행동 양식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난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 할 거니까 너도 나한테 간섭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문화 상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갖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태도는 사실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둘 다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 거, 이제 내가 속한 집단의 행동 양식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폭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옳지 않다라는 건 좀 직관적으로 이게 확 다가오는데, 이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하는 거는 흔히 배우기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떤 세계 시민주의적 태도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죠. 그래서 존중이라는 말로 이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좀 탈바꿈해서 좋은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앤토니 에피아 이 책을 쓴 사람이 진짜 세계 시민주의자로서 극복해야 하는 태도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세계 시민주의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떤 그 집단 안에서 집단이 이제 특정한 행동 양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 행동 양식을 유지하는 가치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는 것인데, 과연 그 가치가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도 있겠고요. 또 서로 다른 집단 그 각자의 문화가 같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 각 집단들이 가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쓰는 용어들이 서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이제 모두 동의할 만한,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세계 공동체, 전지구적 공동체라는 걸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또 더 나가서 이제 이건 좀 상대적으로 최근에 제기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흔히 보편적 가치라고 부르는 것들이 실제로는 서구, 미국, 영국이라고 하는 특정한 문화적 배경에서만 존중받아온 가치인데, 그걸 이른바 이제 보편이라고 하는 이름을 씌워서 다른 문화권에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들까지 이제 진정한 세계 시민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문화 상대주의적인 도전에 응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콰메 앤토니 에피아의 주장입니다. 물론 대답하기 대단히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견제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기는 편하죠. 뭐 나도 살던 방식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살던 방식이 있고 뭐 서로 not my business 하면은 대충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 각자 갇힌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 그게 과연 긍정적인 모습이겠는가라고 앤토니 에피아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앤토니 에피아가 이런 좁은 시야를 갖게 되는 인간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호기심과 대화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상대주의적인 모든 관점에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인간은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내가 하던 것과 다른 것을 보면 신기한 것 같고 신기하면 따라해보고 싶고 따라해보면 왠지 좋은 것 같고 좋으면은 또 내가 지금까지 하던 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이런 태도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 각각에 소속된 이런 호기심 가득한 인간들이 만나서 너네는 그래? 우리는 그런데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대화라고 하는 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 각 집단은 서로가 가진 문화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수용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재해석하고 수용하면서 자기네들과의 문화와 접합시키는 이런 행동, 콰메 앤토니 에피아는 여기서 이제 혼합 혹은 전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컨테미네이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혼합이나 조합은 이 접목은 대체로 인류 역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게 앤토니 에피아의 시각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 이제 국사 시간 같은 데서도 배우시겠지만 우리나라 인사함의 경우에는 특히 고려 인사함의 경우에는 뭐 이미 10세기, 11세기에 이슬람 지역이나 서유럽 국가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제 진귀한 약재로서 취급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이고 또 뭐 4세기나 5세기에 뭐 신라 왕릉 같은 걸 이렇게 발굴을 해보면은 유리병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의 유리병은 그 지금 우리가 흔히 터키라고 부르는 그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만 생산이 되었었거든요. 그게 어쩌다가 그 이역 만리를 넘어서 신라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런 만남들이야말로 이제 우리 인류가 문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었다라고 이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흘러 들어오는 문화들, 호기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른 집단에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만들어지는 이 창조적 재해석과 문화 재생산이라고 하는 요 영역이야말로 그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이면서 동시에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지향해야 할 바를 가장 잘 가리키고 있는 그런 태도라고 이 책에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문화, 그런 인류가 그런 태도를 가져왔던 것의 증거가 바로 인류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문화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태도, 특정한 이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이제 21세기의 인간이 혹은 그 전의 인간들도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갖춰야만 했었던 혹은 갖춰야 했던 기본적인 태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그 만남이 계속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때에 그 문화의 원동력이 되는 어떤 사고 방식 이것이 바로 이제 세계 시민주의가 갖고 있는 힘이다. 이렇게 콰메 앤토니 에피아는 이 책 전체를 걸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사례들, 자기가 가나에서 살던 시절에 뭐 가족들과 함께 축제했던 얘기, 그 축제에 친구들을 초대했던 얘기, 엄마와 아빠가 빚었던 뭐 문화적 갈등, 그 사이에서 자기는 어떤 느낌을 가졌는가, 이런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서 세계 시민주의라는 테마 아래 써놓은 에세이들의 모음이어서요. 한번
지금 같은 시대에 정말 세계가 하나가 된다고 정말 말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한 번쯤 꼭 짚어보면 좋을 만한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종보통 키워드 세계시민주의라고 하는 거 짚어보았고요. 이 책과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과 함께 추천드리는 콘텐츠는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또한 이 콰메 앤터니 에피아만큼이나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철학자의 세계 시민주의 전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요 책은 아직 9.11 테러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2006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이제 철학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마사 누스바움의 세계시민주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견유학파, 고대 그리스의 견유학파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시민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어떤 역사적 변천 과정을 거쳐왔는지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쭉 훑어보면서 이 세계시민주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요 책의 논의들을 포함해서 다소 또 최근의 논의들까지 합쳐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세계시민주의라고 하는 책은 2019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책과 함께 이제 최근의 논의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책과 함께 세계시민주의 전통이라고 하는 책 같이 읽어보시면 매우 좋은 활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콰메 앤터니 에피아의 세계시민주의라고 하는 책 읽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읽을 책은 피터 버크의 지식은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하는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우리는 지식이라고 만들어진 결과만 공부를 하고 그 공부의 대상인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거의 신경을 안 쓰죠. 일단 지식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몇 문제를 맞느냐가 또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하니까요. 또 지식을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는 사실 더더욱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식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식 자체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을 공부하는 시간, 지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이 피터 버크의 지식은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하는가 라는 책과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